길고 긴 시니어의 불면의 밤, 약은 꼭 필요한 것일까? 불면증은 현대 사회에서 흔히 마주하는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에는 수면제를 복용하거나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는 것이 부정적으로 인식되었고, 사람들은 이런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치료 방법들이 보다 보편화되어 사람들이 더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항상 잠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조금만 더 잘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잠들기 어려워지거나 밤중에 자주 깨는 등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불면증 문제는 단순한 수면 부족을 넘어서서 현대인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건강 이슈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잠을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우리가 먹는 밥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따뜻한 밥을 해서 국과 반찬과 함께 먹지 않더라도 가끔은 라면이나 피자, 빵과 같은 음식으로 한 끼를 때우는 경우가 있죠. 사실 밥을 먹지 않았지만 이렇게 해서 식욕은 어느 정도 채우게 됩니다. 수면도 이와 비슷하게 누워서 잔 것은 아니지만 짧게 잠깐 조는 수면이나 낮잠도 수면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잠을 자는지가 아니라 수면의 질과 그로 인해 얻는 휴식의 질입니다. 밥을 먹지 않고 다른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것처럼 밤잠 외에도 다른 형태의 휴식이 우리 몸과 마음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수면에 관해 갖는 전통적인 생각을 넘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누워서 쉬었다면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는 목적 자체가 쉬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전날 밤에 충분한 수면을 얻지 못하면 낮 동안 드러누워 그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날 밤에 충분히 못 잔 것을 전날 밥 한 끼 거른 것과 같다고 비유하자면 부족한 수면을 낮에 과도하게 보충하려는 것은 마치 한 끼를 굶은 다음 2배로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낮에 지나치게 자면 저녁에 다시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은 밤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낮에는 활동적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밤에 잠을 못 잔 것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낮 시간을 활동적으로 보내고 움직임으로써 밤에 잠을 잘 자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이 건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수면은 건강 유지의 필수적인 요소로 여러 중요한 생리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수면은 뇌 발육에 영향을 미치고 기억을 저장하고 호르몬을 분비하며 면역 기능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얻지 못하면 이러한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잠을 통해 신체와 정신적인 회복을 이루어내고 다음 날의 활동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잠과 휴식에 대한 이해에는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잠이라는 것이 단순히 머리가 쉬는 것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더 넓은 의미의 휴식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잠을 자는 것 자체보다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기능 유지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을 못 자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필요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수면만큼이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면 패턴은 나이가 들면서 변화합니다. 특히 깊은 잠의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은 늘어나지만 실제로 깊은 잠에 빠지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신체 활동량이 줄고 신체적으로 약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잠을 자는 능력, 특히 깊은 잠을 자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아기와 어린이는 일반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수면에 할애하며 이 시기에는 깊은 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청소년기에도 이런 경향이 이어지지만 나이가 들면서 깊은 잠의 비율은 점차 감소합니다. 성인의 경우 깊은 잠이 전체 수면의 약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더욱 감소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건강 상태, 생활 방식, 스트레스 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아주 길게 푹 깊은 잠을 자고 싶다는 것인데요. 사실 성인이라면 깊은 잠은 전체 잠의 4분의 1밖에 안 되며 나머지 4분의 3은 얕은 잠을 자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 종일 깊은 잠만 자야 한다는 생각은 사실상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는 누워있는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누워있는 시간이 길면 상대적으로 잠을 자는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수면의 효율을 생각해 볼 때 전체 누워있는 시간 대비 실제 잠을 자는 시간이 중요한데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고 일상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잠을 더 잘 잤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흔히 하는 말씀 중 하나가 바로 나는 허리가 아파서 누워 있어야 한다. 기운이 너무 없고 힘이 없어서 자꾸 눕게 된다. 할 일이 없어서 누워 있게 된다 등입니다. 하지만 이 누워 있는 것 자체를 우리의 뇌는 우리 몸이 쉰 것으로 인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뇌는 이를 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더 잘 자기 위해서는 눕지 말고 낮 동안 활동량을 늘려야 합니다. 물론 허리 통증 등으로 인해 잠시 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대개 정형외과 의사들은 허리가 아플 때 계속 누워만 있으라고는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느 정도 움직이고 활동을 하라고 조언하지요. 따라서 운동과 활동을 늘려서 밤에 더 잘 잘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뇌와 몸은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 결과 밤에는 깊은 잠을 자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생긴 불면증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갖고 계신 분들을 살펴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원래 성격이 예민하거나 걱정과 생각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불면증이 없이 살다가 처음에 어떤 계기가 생겨서 그 스트레스로 불면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예를 들어 가정에서 생겼던 걱정거리 같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고 상황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상황은 좋아졌지만 그때 생긴 불면증을 계속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이에 안 좋은 수면 습관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습관에는 침대에 오래 누워있기, 잠에 대한 과도한 걱정, 잠을 못 자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기, 너무 일찍부터 잠자리에 드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너무 마음이 괴로우면 그냥 누워서 자고만 싶은 그 힘든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습관들이 생겨나면서 불면증이 만성화됩니다. 따라서 불면증이 만성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잠을 못 자는 것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고 잠을 못 잤다고 해서 계속 누워있지 않고 오히려 활동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낮에 한두 시간 운동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7시간 잠을 자면 나머지 17시간 동안 눕지 않고 뭔가 활동해야 하루 24시간이 완성됩니다. 따라서 활동량을 늘려서 잠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불면증의 만성화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될까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한편으로 잠에 들려고 애쓰면서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많아지는 경험을 하십니다. 잠이 안 올 때 누워 있으면 정말 평소에는 생각나지도 않았던 옛날, 옛적 생각부터 별별 생각들이 다 떠오르는데요. 이런 생각들은 누구나 원래 누워 있을 때 더 생깁니다. 따라서 이런 생각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 누워 계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온다고 초저녁부터 일찍부터 누워 계시면서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을 하며 잠이 안 온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더 움직이셔야 합니다. 억지로 자려고 하면 더 근육 긴장도가 증가하고 불안해집니다. 이런 불면증 상황에서 생각, 감정, 행동의 연결고리를 살펴보면 잠을 못 자니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우울해지며 이로 인해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게 하고 활동보다는 집에만 머무르게 합니다. 이러한 부정적 행동으로 인해 다시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이것은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 감정,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잠을 못 자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바꾸고 많이 움직이며 감정적으로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다시 잠을 잘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자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하는 것이 편하게 됩니다. 즉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게 더 수월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그냥 걱정하는 것이 편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계속 생각하는 것이 더 수월하고요. 그런데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는 것은 마치 물레방아를 거꾸로 돌리려 할 때처럼 힘이 듭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잠이 들면 그것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여 깊고 편안한 수면을 유도할 수 있으며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잠이 들면 편하게 잠들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깊은 잠을 자기 힘들게 됩니다. 잠들기 전 자꾸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고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낮 시간 동안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걱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체를 많이 움직이고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면 생각을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면제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지만 적절히 사용하면 수면제는 불면증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수면제는 뇌에서 졸음을 유발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켜 잠을 유도하며 처음에는 이러한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할 경우 몸이 이에 적응하게 되어 점차 더 많은 양이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존성이 생길 수 있으며 수면제의 효과가 감소하면 잠을 이루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면제를 갑자기 중단하면 불면증이 다시 심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면제에 의존하여 잠을 자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면제 사용에 대해 걱정이 있으시다면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여 수면제 사용을 적절히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치료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약이나 진통제의 예를 들어 수면제의 사용과 중단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혈압약을 복용하는 동안 혈압이 정상 범위에 있을 수 있지만 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통제를 복용하면 통증이 감소하지만 진통제를 중단하면
통증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면제도 비슷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수면제를 복용하는 동안에는 잠을 잘 잘 수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불면증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수면제를 갑자기 중단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고 불면증이 더 심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시 수면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수면제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고 불안감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수면제를 중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수면제를 복용해야 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개선된 후에 수면제를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수면제를 단순히 중단하기보다는 불면증의 원인을 치료하고 건강한 수면 습관을 형성한 후에 안전하게 수면제를 끊어야 합니다. 불면증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잠을 못 자는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수면제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어서 잠을 못 자는 것은 일부 생리적 현상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면제를 무조건 중단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면제를 복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 가능한지를 전문가와 상의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수면제가 꼭 필요한 경우라면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필요하지 않다면 수면제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불면증이 심한 경우에는 수면제를 복용할 수 있지만 수면제의 사용량이 늘어나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수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수면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남용하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면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들을 논의해 봅시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가 몇 시에 매일 일어날지 정하는 것입니다. 성인의 적정 수면 시간은 보통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사이이지만 오늘은 편의상 7시간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우리가 자기로 한 시간을 제외하고는 활동을 해야 되는 시간이므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7시간을 자기로 했다면 나머지 17시간 동안 활동해야 하루 24시간이 완성됩니다.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불면증을 겪는 환자분들은 잠이 오지 않으면 일찍부터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지만 아침에 일어난 후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만 다시 잠이 옵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일어났다면 밤 12시는 되어야 잠이 올 수 있으며 이는 12시보다 일찍 누워도 잠이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밤 12시가 되어야 졸린 것이 신체 리듬인데 9시부터 누워서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고 약을 먹어도 3시간이 지나야 잠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 9시경 잠자리에 들어 새벽 2시경에 깨는 경우가 흔합니다. 새벽에 깨서 다시 잠을 못 주무시는 것은 수면 부족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수면을 취한 결과입니다. 일찍 자면 자연스럽게 일찍 깨는 것이므로 새벽에 깨어난다고 해서 불필요하게 걱정하거나 수면제를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약이 이 시간에는 효과가 없을 뿐더러 새벽에 깨는 것을 약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찍 자고 일찍 깨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에게는 밤 11시에 자서 아침 5시에 일어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6시간 정도의 수면이 어르신들에게 충분하다는 것을 고려한 권장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면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새벽에 불필요하게 일찍 깨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 수면 스케줄을 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적정 수면 시간은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이며 특히 고령자의 경우 6시간 정도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수면 스케줄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일어나려면 전날 밤 12시에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이는 사람이 대체로 잠에서 깨는 시간이 일어난 후 약 17시간이 지난 후라는 점에 기반합니다. 만약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일찍 깨어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이미 충분한 수면을 취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기보다는 조금 늦게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거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수면을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복식호흡과 같은 이완요법을 배워 신체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6시에 일어나려면 전날 밤 11시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는 활동적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제는 마취제가 아니므로 단순히 일찍 복용한다고 해서 효과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수면제는 타이밍이 중요하며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서 복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6시에 일어난다면 수면제는 아침 기상시간 7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타이밍을 맞춰 수면제를 복용하면 더 효과적인 수면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실제 잠드는 시간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어나는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고 그에 따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수면제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잠드는 시간에 가깝게 수면제를 복용할수록 더 적은 양으로도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면제를 너무 일찍 복용하면 필요한 효과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양을 복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석과 철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때 더 강한 자석이 필요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수면제를 복용하는 가장 좋은 시간은 실제로 잠이 드는 시간 바로 전입니다. 수면제 없이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깊은 수면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뇌의 수면 기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낮에 활동을 늘리고 적절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면제를 별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찾아내고 활동량과 수면 패턴을 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적절한 용량과 시간을 지켜가며 사용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수면제에는 의존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심리적인 요소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는 잠에 대해 너무 깊게 고민하지 않고 잠을 안 자도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수면제에 대한 의존성뿐만 아니라 잠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제 사용 여부보다는 잠에 대한 걱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수면 주기 조절 외에 잠을 유도하는 효과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여 처방받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인 수면제 사용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이 없이는 잠을 못 자는 것은 유쾌한 느낌은 아닙니다. 잠을 안 자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면제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수면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밤 되세요.